조상훈의 뉴스 힛. 추징금 완납 약속했지만 50 청산은 미납. 네, 동아일보가 뽑은 오늘자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전두환씨 일가가 50 청산 말고도 미납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 등에 내야 할 세금입니다. 잠시 뒤 서울시 38 세금징수과 김용중 팀장 연결해서 전두환씨 일가의 미납 세금 내역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뉴스피드 정승조 아나운서가 전하는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집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14일째 강한 순매수를 보이며 코스피를 3개월 만에 2,00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작년 초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고 8월 중순 이후 순매수액은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 우편향 논란과 사실 왜곡 오류 문제가 제기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포함해 교과서 8정 모두 내용을 재검토,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은 18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면 차릴 수 있다는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차례상 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 시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18만 5,2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1% 하락해 18만 3,17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개별 세대에 대한 직접 보상을 핵심으로 한 보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한 가구당 약 400만 원꼴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이었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TV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TV 방송 뉴스가 권력에 장악당하고 나서 그들의 감시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면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도 이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벌써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실현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씨 일가 추징금 납부 약속이 박근혜 정부의 의지 덕분이라는 새누리당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임기훈 기자입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예, 매일같이 가끔 얘기하곤 하는데요. 추석 앞두고 이제 물가가 좀 비상인데, 예.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좀 본격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크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예.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추석에 많이 쓰는 성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현재까지는 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석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제수품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또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개설해가지고 시중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기획부정부는 현재 추석 성수 품목이나 서비스 등 31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일매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기재부는 이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도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 업종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특히 이번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비축한 냉동 명태 등 수산물 약 230여 톤을 전국 28개 전통시장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예.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장보기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부의 의도대로 많은 소비자들이 대형 마트보다는 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통계청은 지난 2일부터 매일매일 성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채소류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가 그 물가 오름세가 지난달에 비해서 한 1%포인트 내외 정도 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석을 열흘 앞둔 그저께였죠. 9일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18만 3천 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25만 8천 원가량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1에서 1.6% 정도 낮아진 것인데요. 특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차례상을 차리는데 약 7만 5천 원이 좀 덜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통시장을 잘 이용하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예. 지갑이나 장롱에 신용카드 많이 갖고 계시죠? 진행자분도 그렇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두 장 있는데요. 하나는 9월에 만료가 돼서 연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예. 이제 한 장으로 통일해서 쓰시는 건가요? 예. 예, 정부의 방침이 아주 잘 따르고 계시네요. 지갑이나 장롱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안 쓴 신용카드들이 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예. 한 번쯤은 다시 꺼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 약 1,000만 장의 휴면카드를 없앨 방침인데요. 예. 혜택이 좋은 카드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휴면 카드라고 하면 잠자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떤 방침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휴면카드라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휴면카드는 최근 1년 동안 쓴 적이 없는 카드입니다. 1년간요? 예, 1년간이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지난 4월에 휴면카드 자동 해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에서인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1년 이상 안 쓰는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다시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5개월 내에 저절로 해지가 됩니다. 예.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휴면카드가 약 1,000만 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6월 이후 사용이 정지된 카드가 기준인데요. 휴면카드의 경우 1년이 지나는 순간 사용이 딱 정지가 되고요. 사용이 정지되기 3개월이 추가로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예. 휴면카드가 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카드업계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수년 전부터 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카드업계가 자기네들의 업계 순위를 판단할 때 가장 크게 이용하는 지표가 시장 점유율인데요. 시장 점유율 1%를 올리기 위해 5천억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가 평균 5장이 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용카드 남발이 제2의 카드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벌이니까 좀 들어가는 비용도 금융감독원 측은 소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카드를 모집하면서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면카드를 사용하는 권유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금감원은 카드 해지 절차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사은품을 제공을 해가지고 해지를 막는 등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고요. 아울러 카드사별 휴면카드 현황을
과거 자료까지 함께 공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뭐 휴면카드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선 그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카드가 휴면카드인지 아닌지 여부도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비교를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보고 휴면카드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카드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예. 또 아직 사용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액을 미리 결제해두는 것도 카드 사용이 중지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최근 1년간 이제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요. 예. 소액 결제라도 해두는 게 좋다. 예. 그 카드 업계에 따르면 그 1년 전, 그러니까 휴면카드 중에 그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카드의 혜택을 많이 줄이라고 지시를 하면서 1년 이상 그 못 쓴 휴면카드 중에 혜택이 좋은 카드가 더 많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는 기업들이 올해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지표가 예. 나왔었는데요. 예. 취업자 수가 좀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근데 취업자 수가 좀 늘긴 했는데요. 청년 구직자들에게 그다지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시직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1개월 만에 40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부문의 임시직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올 여름 폭염 탓에 그 외부 활동이 늘면서 그 농업이나 어업 취업자가 늘었고요. 숙박이나 음식업, 운수업 부문의 취업자도 증가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예. 근데 이런 임시직이 늘어난 반면에 청년 취업자 수는 지금 1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는 2,529만 1,000명으로 작년 8월 대비 43만 2,000명 늘어났습니다. 그 작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고용률도 60%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뭐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예. 실업률은 3.0%로 작년 8월 수준이었습니다. 실업자 수도 78만여 명으로 6개월 전보다 약 21만 명 줄었습니다. 예. 실업률은 변동이 없는데 취업자 수는 늘었다. 선뜻 예.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예, 임시직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어차피 그 임시직은 또 지나면은 고용 현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 체감 경기는 그다지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취업자 수는 좀 늘었다. 예.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 때문인데요. 지난 7월부터 정부의 그 임시직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부문 취업자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 8월 대비 공공행정부문의 취업자 수는 7월과 8월 각각 16,000명씩 늘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런 그 임시직 그 일자리 사업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약 5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보통 휴가철에는 운수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고용 여건이 좀 좋아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고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특히 올해는 8월 중순 평균 기온이 28.4도로 1973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국 강수량은 또 평년 대비 6%밖에 안 돼서 맑은 날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오늘 휴가지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고용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숙박점, 숙박업, 음식점업 취업자 폭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또 정부가 복지 관련 지출을 늘리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관련 일자리 증가폭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예. 올 8월 보건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작년 8월에 비해 17만 5천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었는데요. 보육시설이나 노인 요양원 수가 증가해 관련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취업자 수가 날씨와도 큰 연관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임시 일자리, 이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기 회복으로 인한 취업자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컨대 그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은 대부분 1년 이내입니다. 급여도 최대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특히 20, 30대 청년층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대 취업자 수는 1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취업자도 작년보다 2만여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정부도 9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40만 명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사실
구직난이나 취업난이 금방 해결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통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뭐 자산이 뭐 10억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초고액 자산가가 얼마나 될 것 같은 것을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저는 300억 되리라는 상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가늠이 안 되는데요. 예. 올해 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초고액 자산가 수가 2년 만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올해 금융투자업계와 그 국제자산정보회사인 웰스엑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계 최고 자산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2013년 현재 한국의 3천만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는 약 300에서 330억 원인데요. 예. 이런 고액 자산가가 약 1,385명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1,385명이요? 예. 예.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근데 작년보다 15명 좀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액 자산가들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작년에는 2,9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315조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약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세계 최고 자산 보고서니까요.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예,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초고액 자산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미국의 초고액 자산가는 올해 4% 정도 늘었고요. 보유 재산도 한 4% 정도 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초고액 자산가 수가 좀 다소 줄었지만 재산액은 오히려 늘었고요. 영국은 초고액 자산가 수와 재산액이 둘 다 늘었습니다. 예. 다만 프랑스하고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초고액 자산가 수와 보유 재산 규모가 많게는 2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300억 넘는 초고액 자산가가 1,385명. 예. 예. 전두환 씨는 포함이 안 됐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가족 중에 일부는 포함이 됐을 것 같고요. 예, 그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기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가 처음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네, 조아라 기자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던가요?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일단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크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소식,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된 뉴스네요. 네, 남북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네, 4월 3일부터 문을 닫았던 개성공단이 130여일 만에 정상화되는 것인데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 결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가 마무리 지어졌고 여기서 공동 발표문이 채택된 것입니다. 예. 남북 양측은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준비되는 기업부터 공장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지보수를 위한 27명의 인원이 어제부터 체류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병원과 식당 운영을 위한 인력이 차례로 들어간 다음에 기업인들의 체류가 시작됩니다. 예. 이 공장 가동이 안 되는 동안에 우리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 이거 보상할 방안, 이것도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된 지 3개월쯤 되는 시점에서요. 통일부가 입주 기업의 피해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예. 이때 통일부는 확인된 피해 금액만도 약 7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는데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북한 측의 보상 차원에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이에 화답해서 2013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또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쪽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2012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예. 뭐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걸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합의군요. 네. 예. 당초 재발 방지 대책을 명문화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도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우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가동하기로 했고요. 이 사부처는 남북 당국 간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남측 기업과 북측 당국 또는 근로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또 다른 것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재발 방지와 관련되는 이유는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워져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예,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북한 사정에 따라서 공단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배경이 있군요. 이제 관심은 과연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박광자 씨 피격 사건 이후로 벌써 중단된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개성공단과는 별개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는데요. 예. 당시 사건에 대한 사과,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정 보장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는 25일에서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금강산에서 이루어지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도 현재 남북 간이 축소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까지를 기대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두환 씨 추징금 납부 관련, 후속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72억 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1672억 원이라는 전두환 씨의 납부 금액은요, 1997년 부과받은 2205억 원의 추징금 총액 가운데 그동안 추징당한 533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이 추징금이 제대로 산정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동안 추징금 납부를 미뤄오면서 이로 인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얻게 된 금전적 이익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일단 이 돈을 은행에 예금만 해놨어도 이자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들은 전두환 씨 일가가 추징금 납부 연기로 얻은 금전적 이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는 추징금 전액인 2,205억 원을 은행에 맡겼을 경우에 이자 수익만 2,7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 연 5%를 적용했을 때 재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입니다. 예. 굳이 은행에 맡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인데요. 노컷뉴스는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전두환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을 재산정했습니다. 2012년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7년 당시에 비해 2.09배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추징액에 적용을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815억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야 할 총액은 3,487억 원이 맞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굳이 라면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한 이유는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라면을 좋아하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돈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의 이자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국회가 전두환 추징법을 심의할 당시에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낼 때 밀린 이자를 부과하는 것처럼 추징금에도 이자를 넣자 이런 방안이 검토되기는 했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부당이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해야겠다. 추징법을 수정할 바에는 과태료 부분도 이자 안 받도록 수정하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씨 그리고 노태우 씨 남은 추징금 완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지만 검찰이 환수해야 할 추징금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노태우 씨가 230억 원을 완납했고요. 전두환 씨가 1,672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집행해야 할 추징금은 아직도 25조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제외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내야 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추징금이 25조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5조 원입니다. 현재 미납 추징금 고액 순위 1위는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예. 김 회장은 2002년에 다른 임원들과 함께 23조 3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요. 김 회장 개인에게만 추징된 금액은 18조에 약간 못 미칩니다.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도 계속 언급되고 최근에 뉴스타파가 김 회장과 관련된 보도를 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선용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베트남의 600억 여원 상당의 고급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종은 전 신화원 대표인데요. 1999년 1964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전두환 씨는 추징금 고액 미납자 3위였습니다. 예. 전체 25조 원 중에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하고 관련자들이 차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군요. 23조 300억 원이라고 하니까요. 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연일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관련 소식이 좀 있죠? 네, 어제 역사학자들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검토하고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검정을 통과했는데 오류가 무려 298군데에서나 발견됐습니다. 예. 특히 일제강점기 및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다룬 근대사 파트에서 무려 125회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현대사 파트에서 76건, 고대 중세사 분야에서도 97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했지만 이거 취소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좀 나오고 있죠? 네, 정교조 등을 비롯해서 민주당도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 검인정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김윤덕 의원은 국민TV 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장관한테 검인정 취소를 서둘러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서남수 장관의 얘기도 전했는데요. 그 서 장관이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검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조금 전에 교육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교학사 역사 교과서 포함해서 8종 모두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교과서, 이 해당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의 반응, 또 일관된 주장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주 집필자시죠.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학문, 교육, 언론, 문화 이런 이념 관련 분야에서 좌파가 절대적으로 다수를 형성했다. 의식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예. 이 교수는 오늘 열린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추천 강연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로는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수단체들도 학자들끼리 또 결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직 교육부 장관, 김정배 전 고려대 총장, 이성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원로 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10년간 역사 교과서 집필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람들이 교학사 교과서 필진과 역사관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고등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이념 문제가 끼어들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10월부터 교과서 채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과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부가 일단 다른 교과서는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는 이제 채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배울 교과서를. 근데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만큼은 한 달 정도 늦춰서라도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게 오늘 오후에 나온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네, 김지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전두환 씨 일가가 어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등에 내야 할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 일가가 내야 할 세금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의 민병혁 주무관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민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당초 김용중 팀장께서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회의 일정 때문에 바쁘신 모양입니다. 예, 일단 예. 민병혁 주무관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두환 씨와 그 가족들이 서울시에 안 내고 있는 세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4억 6천만 원이요? 예, 예. 예. 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예,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세금은 사실 지금 4천만 원 정도, 약 4,5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본인 거는 4,500만 원이고요. 예. 가족들 것까지 합하면 4억 6천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환 씨 세금이 아마 이제 4억 좀 넘게 있어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두환 씨 일가가 내야 할 세금 어떤 세목이고 언제 부과된 것들입니까? 일단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세금은 이제 검찰이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연희동 사저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사저였는데요. 예. 이 별채를 강제 경매 처분함에 따라서 이때 발생한 지방소득세로 2010년도 4월에 부과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경환 씨의 세금은 96년도 부과된 주민세인데요.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부과된 예. 주민세다. 예. 횟수로 한 17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금은 추징금과는 달리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좀 붙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원래 부과한 세금은 얼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가산금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부과된 세금은 얼마였습니까? 일단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은 원금은 약 3천만 원이었는데요. 예. 근데 세금은 이제 추징금과 달리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최초의 3% 본세의 3% 가산금이 붙고요. 예. 이후에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1.2%씩 중가산금이 매월 부과됩니다. 매월 1.2%씩이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전두환 대통령의 체납세금 4,500 중에 한 1,500만 원은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이고요. 예. 예. 정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경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6천인데요. 예. 이때는 지금은 이제 이 가산금 부분이 많이 납부도 되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납부가 됐을 때 가산금이 납부도 일부가 됐는데요. 현재는 최초 부과한 거에 75%가 가산금을 붙여서 합쳐서 지금 4억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예. 4억 2천만 원. 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요. 예. 네, 그동안 서울시 입장에서 세금 예. 징수를 위해서 이제 전두환 씨 측과도 만나셨습니까, 혹시? 예, 몇 번 만났습니다. 예. 언제 만났고 어떤 요구들을 좀 하셨는지요? 이제 저희 이제 서울시청 38세금 징수과에서는요. 예. 작년부터 이제 사회 지도층 좀 유명 인사라고 하죠. 예. 그분들을 관리하는 특별 관리반을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4월과 5월경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 또는 이제 자녀 몇 차례 면담을 했고 실제로 만나서 우리 체납세금에 대해서 좀 조속히 납부해달라고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 전두환 씨 측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전 대통령 측은 이제 당장은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당장은 납부할 여력이 없다. 이제 본인 재산이 없다, 이런 식의.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추징금 납부하겠다 계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 보고는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이제 추징금은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면담을 몇 번 해서 추징금과 이제 세금을 이제 동일시 여기더라고요. 예. 네, 추징금은 이제 범죄 이런 등으로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고,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부해야 할 국민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예. 그래서 추징금의 납부에 앞서 세금 먼저 납부를 해달라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아마 추징금 납부가 될 쯤 해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전두환 씨 측이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 발표했고요. 예. 밀린 세금도 납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예.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일단은 이 금액이 사실은 납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저희가 이제 취해놓은 처분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납부가 되리라 보고는 있는데요. 예. 이런 강제적인 집행 절차가 들어가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미 뭐 추징금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납부한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아닌 자진 납부 방향으로 됐으면 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밀린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는지요? 일단은 지난번 이제 검찰에서 연희동 사저에서 여러 가지 뭐 압수 압류 물품이 나왔는데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보유하고 있었던 동산에 대해서 저희 그림 한 점에 대해서 참가 압류를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통지를 하였거든요. 예. 이게 매각이 된다 하면 아마 체납세금으로 충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참가 압류라고 하면은 그 같이 압류를 공동으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일단 뭐 법적인 용어인데요. 예. 뭐 일단 추징금과 세금과 이게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공익성이 더 높다 봐서 세금이 우선시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공매가 돼서 이제 그림이 팔리게 되면 예. 먼저 체납 세금을 떼고 예. 나머지 돈은 이제 추징금 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 그림이 꽤 비싼 그림일 것 같습니다. 언론 제가 뭐 그림을 잘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상 보면 감정가 한 1억 정도 상당의 그림이라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본 적은 있습니다. 예, 1억 원 정도요? 예. 이건 이제 전두환 씨 체납 세금과 관련된 조치고요. 예. 정경환 씨와 관련된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나요? 정경환 씨 관련해서는 체납세금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수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재산 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일부 연금에 대해서 1억 상당의 세금을 아마 추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면담을 통해서 납부 계획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네요. 전두환 씨 체납세금과 정경환 씨 체납세금에 대해서. 네,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특별 관리자로 다 사회 지도층, 하나의 이 지도층으로 보고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담당이 여러분이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건 뭐 서울시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전두환 씨 일가가 추징금 납부를 위해서 이제 내놓은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매도하게 되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서울시에서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고 전혀 또 관련이 있는 것,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양도가 발생되면 뭐 경매든 저희 체납세금은 경매로 발생됐지만 이 매각을 통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관련법에 따라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양도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이제 서울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예.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뭐 세금만도 한 1,000억 원 가까이 내야 된다. 뭐 또 다른 보도는 한 8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로 받을 수 있는 돈도 꽤 되겠습니다. 일단 매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산정이 돼야 되고요. 예. 거기에 산정이 된 금액이 뭐 100억이다 몇백억이다 된다면 거기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는 서울시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해서 서울시나 뭐 관할 구청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예. 앞으로 뭐 전두환 씨 일가의 그 추징금 납부 과정, 뭐 서울시 입장에서도 세금을 또 받아야 되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은 경황이 없지만 조금 시간이 약간 지나면 다시 체납세금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아닌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의 민병혁 주무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 전두환 씨 일가 추징금 납부 약속이 박근혜 정부의 의지 덕분이라는 새누리당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CG프로님, 당나발 이렇게만 올려주셨습니다. 아프리카님, 한마디로 놀고 있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나는 삿바다님, 퇴근길에 본방 사수한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미혼이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박양 정부는 정신이 있는 건지 치적 쌓기의 혈안인 거는 확실한데 아무데나 들이댄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공주는 외로워님, 새누리당 입장에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굳은 의지로 이번에 전 대통령 미납금 환급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가 빠졌네요. 국정원 선거의 이슈로 이걸로 슬며시 덮어보려고 전두환 이슈 만든 건 아닌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씁쓸하네요. 이런 의견이시고요. 소녀님입니다. 소녀가 아니라 소녀입니다. 아주 소녀다운 분 같아요. 소녀님. 새누리당 말대로라면 두환이 오빠 훌렁까진 머리를 그네 동생이 사정없이 후려친 거네. 불쌍한 소녀 가장한테 생활비 하라고 6억이나 준 고마운 오빠인데 의지의 대통령 그 오빠한테 받은 6억부터 뱉어내고 얘기해 봅시다. 네, 소녀다운 그런 의견이십니다. 반가운 분입니다. 인천 달봉이님. 박근혜 빨아주기가 본질 느낌표 3개 지지율 높이려면 뭐라도 보여줘야 하니 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최고 존엄님 의견입니다. 그럼 전두환한테 6억 받은 것에 대한 최고 존엄이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의 생각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닉네임다운 글을 올려주셨네요. 바른손님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전두환법으로 돈을 받은 걸 새누리당이 차지하려고 하니 참 나쁜 새누리당, 나쁜 대통령이네요. 이런 의견이시고요. 유쾌한 씨, 마지못해 했다고 본다. 엄마가 다니는 노인정에서는 대통령이 잘한다고 칭찬 일색이라 하니 동생과 나는 세상이 변하기는 틀렸다고 낙담하고 친정집에서 돌아왔다. 예, 어머님하고 동네 어른들께 국민TV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유를 하시지 그냥 돌아오시지 마시고 좀 다음번에 뵈면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슬픈 인생님 의견입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어차피 받아야 하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자랑하는지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했다고 믿지 않는다. 아니 박근혜 정부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샤이님 의견입니다. 3살 때부터 사기당하고 살아온 세월도 억울한데 미친 X들이 또 사기를 치다니 라는 의견이시고요. 가자동 투파오님은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성철스님 왈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오딱 왈 공은 내공이요 관은 종북 때문이로다. 아주 의미심장한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김지혜 기자에 대한 격려 글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몇 분 더 계신가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라면 의견은 여기서 소개를 매듭 짓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온라인 뉴스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정 PD입니다. 목소리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뻐꺼형님께서요. 그네 누나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용돈을 6억씩이나 주신 오라버니를 이리 조져대는지 이번엔 크게 용돈 1672억 원 줄 테니까 언론 플레이 실컷 하고 5년 안에 알지? 라고 써주셨습니다. 라면 앙케이트 올려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이 예.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 보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예,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 TV 라디오는 그런 쪽에도 주목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보도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됐던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라고 하면 그 혼의 자녀로 혼의 자녀라고 거론했던 그 11살 된 채모 군이겠죠. 예. 그렇죠. 예. 그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보도나 취재 과정에 있어서요. 인권 그 조항이 없나요?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의식 같은 거는 하지 않나요? 교육은 받는데 네. 예, 다 잊고 예, 오로지 취재를 위해서 매진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기사 자체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교육 필요하죠. 수습 과정에서 뭐 받기는 하는데 제대로 현장에서 그 교육 받은 대로 하는 기자들이 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네, 사실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면은 그 시민 의식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의 인권 실태가 이 정도라면은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법 관련 전문가들이요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전 과정에서 기자뿐 아니라 취재원 및 아동의 어머니까지도 인권은 안중에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지난 6일이었죠. 최동욱 검찰총장 혼의 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으로 일면 머릿 기사를 기습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내연 관계로 지목한 여성의 집 위치와 사진 그리고 그 자녀의 학적부 내용과 친구들의 목소리까지 전하면서 의혹을 뒷받침했는데요. 예.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안면이 없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나구나를 알게 되면 사실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이 기사를 봤다면 그 주변의 분들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기사구나라고 충분히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동이 당사자일 경우 알 권리보다는 인격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규정에도 18세 미만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이런 걸 지키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참 가슴 아픈 게 SNS, 인터넷이 보급률 최고 아닙니까? 이 부작용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SNS 등에서 아동 이름과 학교는 물론이고요. 사진까지 유포가 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사실은 조금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명백히 법조문에도요. 아동복지법 17조에서는 아동의 정신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16조에도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등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나 명성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 기사 내용에서 그 아동이 현재 해외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학 갔다고 이렇게 썼죠. 예. 근데 사실은 강제 출국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최 총장의 자녀이든 아니든 그거와 관련 없이 그 아동은 스스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론이 사생활을 보도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최동 총장에 대한 기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사생활 가십 기사라고 할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기사를 보신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왜 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반격을 가하는 그 조선일보의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DNA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친자 확인을 위한 DNA 분석 과연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최동욱 총장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DNA 그 분석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 요구 또한 아동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동의 어머니는 편지를 통해서 더 이상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인 입장을 내놨죠. 법적으로요. 아동과 그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한
언론이나 최 총장 역시 이를 요구하거나 강제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 최동욱 총장은 이제 DNA 검사를 또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또 조선일보가 DNA 검사 그러면 받아라. 네.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까? 설득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법률상 가족인 아내나 자녀가 법적인 다툼을 한다거나 혼외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아동이 또 친자 확인 소송을 벌이는 게 아닌 이상 사실 이런 경우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도 유전자 분석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인 다툼 등 일말의 정당성도 없다면 아동을 분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관련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오늘 지면에 난 기사입니다. 예. 뽑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미디어오늘이 이 기사를 왜 썼는지는 그 미디어오늘 지면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제 혼외 자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대해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디어오늘이 오늘자 지면 기사에 여러 면을 좀 할애했습니다. 1면, 2면, 3면, 8면, 9면을 통해서 조선일보 방일영 전 회장의 혼외 자식을 좀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일영 회장은 지금은 이제 사망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생존해 있지 않은데 방상훈 그 사장의 이제 아버지인 거죠. 그렇죠. 예.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경우에 혼외 자녀가 4남 2녀다. 예, 첫 번째 혼외 부인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두 번째 혼외 부인 사이에서 1남 2녀가 태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디어오늘 기사를 또 인용 보도한 매체의 입장을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를 좀 꼬집은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예. 미디어오늘이 이 기사를 쓴 거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미디어오늘 입장입니다. 한국 사회 지배 세력 연구라는 그 기획 연재물의 일환이고 그 일환의 하나로 족벌 언론들을 혼맥 이런 걸 좀 앞으로 집중 취재를 하는데 첫 사례가 이제 조선일보고요. 앞으로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주 일가도 다루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온 국민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좌동 투파원님께서 왜 라면에서 정미홍이 국민TV 출제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거 왜 안 읽어주시냐고요. 예. 읽어드렸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어떤 근거로 서울시가 미디어 협동조합에 80% 지원했다는 트윗을 날렸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정미용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측에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여러 조합원들께서 지금 의견 보내주시는데 사무국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인들이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지금 현재 7개 스크린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어요. 전국 7개 스크린에서 22회 상영이 됐는데요. 관객 826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 6,542명으로 전체 박스 오피스 13위를 기록했고요. 다양성 영화로는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예. 이 천안함 프로젝트 사실 처음에요. 이 영화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부 측에서 또는 국방부 측에서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이 영화의 홍보를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 영화 관계자들이 했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숫자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요. 6개 스크린에서 단 10회 상영으로 678명을 동원했는데 그쳤던 영화가요. 예. 지금은 826명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적은 상승폭이긴 하지만 영화를 접할 상영관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상승세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볼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싶어졌다라는 응답이 53.9%로 과반수를 넘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본인의 생각에 영향을 좀 받았다는 그 결과가 68.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영을 중단하라는 보수단체 협박이 일반 관객들에게 안전상의 위협을 준다는 극장 측의 중단 사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73.3%가 부당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천안함 프로젝트
여러 면에서 좀 홍보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희정 PD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문희정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